안녕하세요. 공단계에서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 자, 2단원 마지막이죠. 2단원의 6번째 정책평가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평가 파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일단은 우리 평가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평가성 사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일단은 평가에 대한 예비 평가요. 이제 평가가 이렇게 이제 밑에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 이 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인가, 평가 지위는 어떤가 이런 걸 보는 게 평가성 사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평가 시기별로 형상 평가는 이제 중간에 하는 평가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을 막 끓이는데 중간에 이게 국물이 싱거운지 짜운지 짠지 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싱겁다 그러면 물을 넣는 거고, 싱겁다 그러면 소금 넣는 거고, 너무 짜 이러면 이제 소금 넣는 거. 이거 하려고 하는 게 형상 평가입니다. 총괄 평가는 음식 끝나고 나서 여러분 사후 평가죠.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묻는 게 총괄 평가입니다. 목적으로는 총괄 평가는 이제 목표 달성도 보는 거고, 과정 평가는 인과관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 과정 분석은 이제 계획을 준수했는지도 역시 과정 평가로 표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이제 영향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냐 외부냐 평가하느냐, 그 다음에 질적인 평가냐 양적인 평가냐 이렇게 보는 거고, 메타 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지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평가지를 가지고 다시 이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평가, 상위 평가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런 종류가 있구나 라고 한번 보시고 바로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빵빵빵빵은 정책 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절성과 수단 목표 간 인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내부 평가자 및 외부 평가자의 자문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며 정책 집행 단계에서 정책 담당자 등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중에 하는 거죠. 정책 집행 언제 한다? 도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 음식을 만드는 중간에 이제 음식 만드는 사람을 돕고자 해서 이게 너무 국물이 좀 싱거운가? 아니면 너무 짜? 이런 거 보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과다? 과정평가 중에 형성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뭐는 정책 집행 종료된 후에 그 성과나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적 평가. 끝나고 나서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하는 거죠. 총괄 평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두 사건 간의 시간적 선행성과 공동변화, 경쟁 가설의 배제라는 세 조건이 있으면 뭐가 있는 것으로 봐요?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시공경이죠. 시댁을 공경하자. 일단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독립변수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신한적 선행입니다. 독립변수가 먼저 바뀌면.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수가 바뀌면 뭐도 바뀌어야 돼요? 종속변수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종속변수. 이게 공동변화예요. 그 다음에 얘한테 영향 미치고 얘한테 미치는 경쟁 가설을 배제하는 겁니다. 요게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시인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변수 중에 무슨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 이게 무슨 변수예요? 매개 변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변수? 매개 변수. 한번 그려보면요. 독립 변수가 얘한테 줘요. 매개 변수한테. 오케이?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다시 종속 변수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이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갑니다. 뭐뭐는 독립 변수인 정책 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변수로 정책 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한다. 그러니까 이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얘한테 영향 미치고 얘한테 미쳐서 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두 친구가 안 사귀어요. 저랑 베스트 프렌드인데 맨날 같이 보다 보니까 딴 사람들은 사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변수예요? 허위 변수고요. 그 두 명의 관계는 허위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는 정책 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외적 탄압도는 정책의 다른 사항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파악할 수 있다. 자, 인과관계를 보는 건 내적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무슨 타당성? 내적 타당도,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도는 뭐라고요? 일반화 정도. 여러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일반화는 다른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일반화,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는 이제 얼마큼 정밀하게 연구 설계를 했느냐. 그 다음에 구성적 타당성은 조약적 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을 이제 한번 살짝 볼까요? 한번 살짝 보고 할게요.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인과관계,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인과관계 있어야지 뭐 일반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 우선 적용한다. 둘 관계는 상충관계. 이 실험실에서 하면 인과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일반화가 힘들고요. 우리 밖에서 하면 일반화는 좋은데 인과관계가 좀 잘 안 나오는 거고요.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입니다. 여러분 1종, 2종 오류를 막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밀한 연구 설계다. 구성적 타당성은 종조학적 정의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도 머릿속에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갑니다. 7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의 타당성은 측정된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원이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도. 여기서 중요한 건 통계적인 거예요. 얼마큼 정확하게 설정했냐. 효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나오는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되겠습니다. 뭐뭐의 타당성은 처리, 결과, 모집단 등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조작적 정도, 성공적인 조작화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예요? 구성적 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역사 요인, 측정 요인, 도구 요인 등은 인과관계를 저해하죠.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내재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효과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에 시험의 친숙도가 높아져 측정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한번 시험을 보고요. 좀 시간 지나서 또 보잖아요. 그럼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측정 요인이죠. 측정 요인에 의한 요인이다. 측정 요인에 대고 테스트 요인, 실험 요인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팅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잘 나오죠. 여러분, 그가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지방직 시험 치신 분이 1년 동안 공부하고 또 매모사 때 한번 똑같이 봐요. 그러면 규대 수업을 들어 성적이 올랐는지 시험을 2번 쳐서 올랐는지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여러분, 신뢰성은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슨 요건이다? 무슨 조건이다? 여러분, 신뢰성이 있다고 타당성이 있지는 않아요. 타당성이 있으면 신뢰성이 있는데, 그래 신뢰성은 다른 조건이 필요하죠.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 관역판이 있습니다. 관역판이 있는데 관역판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총을 쏴요. 여러분, 여기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맞으면 계속 쏘면 이거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타당성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총을 당당당당당당당 여기 맞아요. 얘는 타당성은 있고 그럼 무조건 신뢰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1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험과 비교해서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 무슨 타당성? 내적 타당성이에요. 현실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준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좀 저해되는 거고요. 진짜 실험은 실험실 가서 하잖아요. 얘는 내적 타당성이 굉장히 좋아요. 1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평가한다.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누가? 국무총리가 누구를? 중앙행정기관을. 이거는 특정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평가? 특정평가.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되는 거고요. 허구다 피터스가 제시한 정책 변동의 유형인데 정책을 혁신한다, 정책을 유지한다, 정책을 승계한다, 정책을 종결한다. 이 중에 하나인데 기본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을 정책 유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정책 유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 평가에서 좀 요즘에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건 기본적인 거, 요보다가 또 잘 모르시면 저희들 내용들 한번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 파트가 여러분 정책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예측 분석하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까지 왔습니다. 챕터 6개 이제 가볍게 정리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틀 한번 잡으시고 주요 키워드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이제 또 한번 또 강의로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조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조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김규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